혹시 여러분도 너무 외로워서 외계인이 날 납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 적 있나요? 이런 생각 솔직히 웃기죠? 근데 이 영화 진짜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오는요, 우주가 배경이고 외계인이 나오지만 사실은 지구에서 소외되고 외면받은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잃고 친구도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아이가 간절히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 주길 바랄 때, 그리고 자신을 데리고 가주길 바라는 인물이 외계인일 때 정말 외계인이 나타나 버렸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신기한 주제로 만들어낸 신기한 영화겠지 했는데요, 보다가 눈물이 찔끔 났고, 아, 이거 진짜 인문학을 제대로 다루는 픽사가 제대로 만들었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영화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으며 엘리오가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화인지 아주 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보자구. 엘리오는 11살짜리 아이입니다. 부모를 사고로 잃고 군인인 고모 밑에서 살고 있죠. 고모는 우주기지에서 근무하면서 지구 밖 신호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 중인데, 엘리오는 그런 고모와 함께 우주박물관에 찾아갔다 우연히 보이저 1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인류의 인사말. 언젠가 누군가가 이걸 듣고 답해줄지도 모른다. 엘리오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결국 매일 해변에 나가 날 납치해줘 라고 하늘을 향해 빌기 시작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외계인만 쫓던 엘리오는 학교 생활을 즐기지도 못했고 결국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고모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어요. 서로 대화는 줄어들고 엘리오의 행동에 고모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일하는 우주센터에 외계에서 온 신호가 도착하고 엘리오는 몰래 그 신호에 응답합니다. 그 결과 센터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 고모는 엘리오를 캠프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보통 아이처럼 살아보게 하겠다는 마지막 기대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로 외계인이 응답을 합니다. 그것도 엘리오를 지구 대표로 착각하고요. 엘리오는 원하던 대로 우주로 납치되어 커뮤니버스라는 외계 커뮤니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난 첫 존재는 액체형 슈퍼컴퓨터 우우. 중력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기술, 실시간 번역기, 온갖 생명체들과 함께 지식 교류가 가능한 그야말로 SF 덕후들의 유토피아였죠. 문제는 엘리오가 진짜 지구 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는 외계인들과 자신이 꿈꾸어 오던 곳이다 보니 엘리오는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 평화롭던 커뮤니버스에도 위협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위협의 주인공은 바로 커뮤니버스를 위협하는 존재 드라이곤 군주. 압도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진 이 외계 군주의 등장으로 커뮤니버스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오는 자신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행복을 느낀 이 공간, 이 유토피아와 같은 커뮤니버스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드라이곤 군주와의 외교 협상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엘리오에게 진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드라이곤과 협상을 하기 위해 우주선 안으로 들어간 엘리오. 거기서 그는 뜻밖의 존재 드라이곤의 아들인 글로든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둘 묘하게 닮았었어요. 아버지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글로든, 그리고 그런 글로든을 협상 카드로 써야만 하는 엘리오. 엉뚱하지만 외로운 두 존재는 의외로 관심사가 딱 맞아떨어졌고 결국 엘리오는 글로든을 납치하기에 이릅니다. 듣기엔 조금 우스꽝스럽죠? 하지만 이 장면 그냥 웃기기만 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영화의 진짜 핵심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글로드는 겉보기엔 전쟁 종족의 후기자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는 항상 전쟁터에 있어 혼자 외롭게 자라온 아이였습니다. 엘리오와 너무 똑같죠. 둘은 금세 친구가 됩니다. 우주에서 서로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존재로 그렇게 우주의 삶에 익숙해질 무렵 엘리오는 깜짝 놀랄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구에 남겨진 자신의 복제 인간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그 순간 엘리오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바로 이 대사가 이 영화의 진짜 핵심을 건드리는 순간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춘기 소년의 투정이나 질투가 아닙니다. 이건 소외된 아이가 세상에 던지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일까?
주변에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없어도 모두 잘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사람은 문득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외로움.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외로움을 외계인과의 첫 만남이라는 판타지로 섬세하게 치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 골든 레코드라고 들어보셨나요? 1977년 인류는 인공위성 보이저 1호에 음반 하나를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이름하여 골든 레코드. 지구에 사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생명이고 어떤 문화를 가졌으며 어떻게 인사하고 무슨 소리를 내는지를 담은 인류 최초의 우주 인사 패키지입니다. 77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 심장 박동 소리, 고래 소리, 모차르트와 베토벤, 전통음악,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사람의 웃음소리까지 지구에 대한 이 모든 정보를 담아 혹시라도 누군가가 듣게 된다면 이라는 희망을 안고 그냥 조용히 아주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걸 제안하고 직접 만든 사람 바로 칼 세이건입니다. 칼 세이건은 단순한 천문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과학적으로 질문하고 철학적으로 대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주를 바라보며 늘 인간을 먼저 이야기했죠.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도 고귀한 존재인지를 되물었습니다. 그가 쓴 문장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주를 통해 가장 깊은 감정은 경외감이다. 그것은 지식과 무지의 중간 지점에서 피어나는 가장 순수한 감정이다. 엘리오는 바로 이 철학, 그 깊은 감정에서 출발한 영화입니다. 보이저 1호에 실린 인사말에서 시작된 이 영화, 외계인과의 첫 대화, 그리고 지구 대표라는 착각. 이 모든 설정은 결국 칼 세이건이 남긴 질문과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혼자인가? 누군가는 우리의 인사를 받아주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면 우릴 어떻게 대할까? 엘리오 속 외계인들은 세이건의 상상처럼 폭력적이지 않고 엘리오라는 한 아이의 말에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얕보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엘리오를 존중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오는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지구에서 복제인간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점점 작고 흐릿한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구에 남은 고모는 그 복제 엘리오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끝내 진짜 엘리오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와 진짜가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모는 엘리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성공하길 바란 게 아니야. 너 그 자체로 이미 소중했어. 엘리오는 커뮤니버스에 남을 수 있었지만 결국 지구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존재로 여겨주는 집이 있다는 걸. 사실 모두 엘리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엘리오는 지구로 돌아와 조금씩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엘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픽사는 또 한 번 아이들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어른들이 더 울게 만드는 영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외롭던 모든 이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인사에 응답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인사에 대답해줄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